상상해보세요. 13년 만에 첫사랑한테 갑자기 문자가 온다면요. 오늘 사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나 우진이야. 이 짧은 문자 한 통이요. 평온했던 37세 유부녀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죠. 남자의 어머니 반대로 뼈아프게 끝났던 캠퍼스 로맨스. 그런데 무려 13년 만에 뜬금없이 연락이 온 겁니다. 미혼일 때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죠. 하지만 기혼 여성에겐 다릅니다. 현실을 위협하는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여자는 있기 위해, 남자는 못 잊어 사랑한다. 잖아요? 과거를 대하는 남녀의 심리 차이가 딱 드러나죠. 자, 여기서 핵심. 이미 가정에 있는 여자한테 연락하는 이 남자. 이거 진짜 로맨스 맞을까요? 반응은 완전 냉담해요. 과거엔 책임도 안 지고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남의 가정을 흔든다는 거죠. 본인한테만 애틋한 추억이지 사실 이거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자칫하면 두 가정이 다 파탄난다고요. 결국 이 무책임한 연락 한 통 때문에 수진 씨는 차 안에서 홀로 펑펑 우열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는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시죠? 자, 바로 이어지는 본편에서 전체 사연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 듣고 나서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별 해는 밤에 연애 편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어. 핸들을 꽉 쥔 제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앞 유리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9년 가을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퇴근길 차 안,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채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37살, 두 아이의 엄마, 평범한 회사원. 그런 제가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들려온 그 목소리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어요. 뒷차에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황급히 엑셀을 밟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와이퍼처럼 계속 닦아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잖아. 13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눈 내리던 그 겨울날 우진이와 헤어지던 날 저는 차가운 말만 내뱉었어요. 제 진심과는 정반대로요. 우리 그만 만나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열등감이 저를 올감했거든요. 집 주차장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마지막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엉망이었죠. 정신 차려. 이수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13년 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24살. 우진이와 사랑하던 그 시절에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오늘 통화해서 반가웠어. 잘 지내? 늘 생각하고 있었어. 단 7글자. 하지만 그 7글자가 13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13년이나 지났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왜 단 한 통의 전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첫사랑을 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는 걸요. 태수를 만난 것도 결혼을 한 것도 어쩌면 우진이를 잊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짧은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24살 그때처럼
우진이 옆에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던 그때처럼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초등학생 아들과 딸이 달려왔어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13년 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식곤증이 몰려와서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그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수진 씨 아니신가요? 스팸이겠거니 싶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무시하고 지우려는 순간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 우진이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었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진? 우진이? 그 이름. 13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하지만 잊은 적 없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어요. 동료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도, 휴게실 TV에서 나오는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그 네 글자만 보였습니다. 나 우진이야.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하지만 문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대체 왜 지금 13년 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커피 쏟으셨는데? 옆에 있던 후배가 물었어요. 미안해. 내가 치울게. 정신을 차리고 휴지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우진이야. 읽고 또 읽었어요. 진짜 우진이 맞을까? 답장을 해야 할까?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회의를 하고 있어도 자꾸만 그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빨리 집에 가려고 서둘렀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근처에 아는 언니가 하는 작은 카페로 갔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 수진아, 웬일이야?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사랑? 그 우진이? 또 끄덕였어요. 언니는 한숨을 쉬더니 커피를 2잔 내려왔습니다. 만나고 싶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니, 저 어떡해요? 있잖아, 수진아.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는 첫사랑을 잊기 위해 사랑을 하고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어 사랑을 한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시간을 언니와 이야기했어요. 카페를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나 우진이야.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차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주차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아까 그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수진아? 1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세월이 무색하게
목소리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우진이니? 문자 봤지? 답이 없어서 혹시 잘못 보낸 건가 싶었어. 우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봤어. 미안, 갑자기 연락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전화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잘 지냈어? 우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 그냥. 애들 잘 크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동창회에서 들었어, 몇 년 전에. 아, 그랬구나. 너도 결혼했다며? 3년 정도 됐어.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응? 나 번호 알아냈는데 시간 좀 걸렸어. 동창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우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 이상한 소리였지? 잊어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응? 너는 잘 살고 있어? 뭐 그냥 그렇게 살지.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그런 거. 의대는 안 갔구나. 가야 할 의미를 잃어서 그냥 다른 거 갔어. 우진이의 꿈이 의사였는데 그 꿈을 포기했다는 게 왜인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아. 응? 너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행복한 걸까요? 나름 행복해. 거짓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됐어. 네가 행복하면. 우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진아, 너는? 나? 한참의 침묵 끝에 우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수진아, 미안. 왜? 이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데. 그냥 안부 궁금해서 전화했어. 괜찮아. 애들 잘 키워. 그리고 잘 지내? 너도. 수진아. 응? 나 가끔 전화해도 될까? 이렇게 그냥 안부만.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우진아. 아니야, 미안.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네. 미안, 잊어줘. 가끔은 괜찮아. 대답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마워. 우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 너도. 수진아. 끊으려는 순간 우진이가 다시 불렀어요. 응? 오늘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 안에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왜 단 10분의 통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기록에 찍힌 10분 남짓한 시간. 13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오늘 통화해서 반가웠어. 늘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마지막 한마디를 보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늘 생각했어, 우진아. 하지만 그 말은 문자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그리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10분이면 도착하는 길인데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우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 네가 행복하면 됐어. 늘 생각하고 있었어.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13년 전에 끝났잖아. 하지만 제 심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주차장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울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헤어지자고 했던 말, 내 진심이 아니었어. 13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그날 밤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나도 늘 생각했어. 하지만 그 말은 우진이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전할 수도 없고 문자로 보낼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엉망이었죠. 화장을 고쳤습니다. 물티슈로 번진 마스카라를 닦고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일 때문에 좀 늦었어. 금방 저녁할게.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보,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태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씻고 쉬어. 내가 저녁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어. 우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우진이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었을까? 13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우진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봤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어.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도 타이핑했다가 지웠어요. 나도 생각했어. 다시 쓰고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13년 전이 아닌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22살 대학교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던 봄이었어요. 과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날 학교 근처 작은 술집에서였죠. 선배들과 동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날 밤 저는 술을 잘 못했어요. 반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한 잔 마시면 어지러워지던 그런 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사이다만 마시고 있었죠. 야, 너 이름이 뭐야?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정 돋보기 안경을 쓴 남학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저보다도 작았어요. 머리는 벌써 이마가 넓어지고 있었고요. 수진이요. 수진이? 이름 예쁘네. 나는 우진이야. 같은 학번. 아, 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진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모가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우진이는 그날 이후로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야, 수진아, 점심 먹었어? 수진아, 이따 도서관 가? 수진아, 집 어디야?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자.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1994년 4월, 봄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진이와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만석이었고 우리는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죠. 수진아, 우진이가 불렀습니다. 우진이가 검정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더니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 너 좋아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내내 생각했어. 너 없으면 밥맛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그냥 네 생각만 나. 나랑 사귀어 줄래?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진이 어깨에 앉았어요. 저는 그 꽃잎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진짜야? 와,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우진이가 자기 뺨을 꼬집었어요. 아야, 아프네. 꿈 아니네.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우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어? 매일 물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있었거든요. 학비랑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먹었어.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안 먹었지? 우진이는 제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어요. 가자. 내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넌 너무 말랐어. 밥 먹어야 돼. 그렇게 우진이는 저를 학생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우진이는 제가 먹는 걸 보면서 계속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나 살쪄. 안 쪄. 넌 먹어도 안 쪄. 너무 말랐어. 우진아. 왜? 왜 나 좋아해?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어요. 그냥 네가 웃을 때 예뻐서, 네가 진지하게 공부할 때 멋있어서, 네가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네가 좋아.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이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 뒤 떡볶이집. 우진이와 제가 가장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떡볶이 1인분에 1,500원이었죠. 떡볶이 2인분이요? 튀김도 주세요. 우진아, 난 1인분만 먹어도 돼. 안 돼. 넌 너무 안 먹어. 한 달이면 충분해.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갛고 매콤한 떡볶이. 지금 생각해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우진이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걸 알고 떡볶이 국물을 먼저 떠서 맛을 봤어요. 오늘 좀 매운데? 괜찮겠어? 괜찮아. 물 많이 마셔. 우진이가 물컵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호화롭다. 김밥이네. 수진아, 너 꿈이 뭐야? 꿈? 글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이야? 남들처럼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 나랑? 우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 뭐? 결혼.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우진아. 왜? 안 돼? 아직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한 달이면 충분해. 나 너 평생 좋아할 자신 있어. 우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름이 왔어요. 우진이와 저는 한강에 갔습니다. 수진아, 여기 앉자. 우진이가 돗자리를 폈어요. 김밥과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호화롭다. 김밥이네? 제가 농담을 했어요. 미안.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에 아르바이트비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바보. 농담이야. 이게 최고야. 김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참치 김밥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었어요. 수진아. 응? 나 다시 공부해서 의대 갈 거야. 의대로? 의사 되면 너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름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가을이 왔습니다. 1994년 가을. 우진이와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수진아, 오늘 영화 보러 갈래? 무슨 영화? 너 보고 싶은 거. 나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는 없어. 골라. 우진이와 저는 극장에 갔습니다. 당시 인기 많던 로맨스 영화를 봤어요. 첫사랑과 재회하는 이야기였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우진이가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그냥 슬퍼서. 영화잖아, 영화. 그래도 슬프잖아.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약속. 약속. 영화관에 나와서 우진이와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추워?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추웠습니다. 우진이는 자기 외투를 벗어 제게 입혀줬어요. 우진아, 넌? 나 안 추워. 거짓말. 떨고 있잖아. 안 떨어. 하지만 우진이는 분명히 떨고 있었어요. 저는 우진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러면 따뜻하지? 우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우진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994년 겨울. 우진이와 사귄 지 8개월. 수진아,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냥 우진이랑 있으면 돼. 선물은? 선물 필요 없어. 와, 수진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우진이는 제게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은 목걸이였습니다. 예뻤어요. 우진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아르바이트비 다 쓴 거 아니야? 조금 바보. 왜 이런 거 사? 너 주고 싶었어. 우진이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예쁘다. 목걸이가? 아니, 너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진아. 응? 나도 선물 있어. 저는 손뜨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틈틈이 뜬 거였어요. 서툴러서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와, 수진아, 네가 뜬 거야?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우진이가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따뜻하다. 수진이 손길이 느껴져. 우진아. 응? 사랑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우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우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청 많이.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1995년이 왔습니다. 우진이와 사귄 지 1년이 넘었어요. 수진아, 우리 1년 넘게 만났네. 그러게.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1995년 봄, 여름, 가을도 우진이와 함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뒤 떡볶이 집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데이트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1996년이 됐습니다. 우진이와 사귄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짜? 거의 2년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너 내 여자친구잖아. 우진이가 웃었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우진이 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실까? 하지만 우진이를 믿었어요.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부모님이 보고 싶대. 저는 그 주 내내 긴장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될 줄은요. 1996년 여름 당일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저렴한 과일 세트를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의 절반이었죠.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우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떨려. 괜찮아. 나 있잖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요. 택시에서 내렸어요. 높은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에 이런 큰 아파트는 흔하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긴장 풀어. 손에 땀 났어. 미안.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진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파마를 하셨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인사하며 과일 세트를 내밀었어요. 어머,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고마워요. 어서 들어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안도했어요. 생각보다 좋은 분 같았거든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가죽 소파, 큰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액자들. 우진이 집안이 부유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 편하게 앉아요. 소파에 앉았어요. 우진이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아, 그래요? 우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저녁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음료수 뭐 마실래요? 주스? 아니면 차?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오렌지 주스 줄게요. 우진이는? 저도 주스요. 거실에서 아버지와 셋이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우진이랑 같은 학교 다닌다면서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입니다. 오, 경영학과? 좋네요. 성적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여기. 목마르죠?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수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4살입니다. 우진이랑 동갑이네요. 좋아요. 동갑내기. 말도 잘 통하고. 네. 집은 어디 살아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성북구에 삽니다. 성북구 어디쯤이에요? 도남동입니다. 아, 도남동. 그쪽도 괜찮은 동네죠? 아파트 살아요? 아니요, 주택이요. 그렇구나. 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5평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은 몇 분이세요? 부모님이랑 저,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네 식구구나. 동생은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고3이에요. 아, 수험생이네. 공부 잘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가벼운 웃음이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56, 어머니가 53이십니다. 아, 우리랑 비슷하시네요.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 일을 하십니다. 건물 관리요?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에요? 대형 빌딩인데요. 청소 관리 하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댁에 가셔서 살림 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가사 도우미 일 말하는 거죠? 네.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빛을 주고받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부모님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중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두 분 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진 씨는 아르바이트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식당 서빙이랑 서점 야간 일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나 해요? 힘들겠네요. 괜찮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아,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시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렇구나.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네요. 대견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들 수 없었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저쪽 복도 끝이에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요? 왜 부모님 직업을 말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인데, 왜 저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아. 네, 엄마. 수진 씨, 착하고 예쁜 애 같긴 한데. 엄마, 수진이 괜찮죠? 저랑 잘 맞고요. 그건 그런데, 우진아, 너 의대 갈 거잖니? 네, 갈 거예요. 의대 가서 의사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교수님들, 선후배들, 나중에 병원 동료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의사 사회가 좁아. 다들 서로 알고. 그런 자리에서 집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우진아, 엄마가 수진 씨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수진 씨 집안 형편이랑 우리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잖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수진이가 좋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는 달라.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하고 명절 때마다 얼굴 봐야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진이, 네가 나중에 힘들어질 게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세상 물정을 좀 아니까. 신분이 다르면 정말 힘들어. 엄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이 뭐예요? 우진아, 세상이 그렇게 평등하지 않아. 특히 의사 사회는 더 그래. 너도 알잖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엄마! 우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진아, 목소리 낮춰. 수진 씨 들어. 들으면 어때요? 저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우진아, 아직 젊어서 그래.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결혼은? 엄마,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복도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진아. 우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동생이 아프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같이 가자. 가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우진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면 좋은데 급한 일이라고 하니.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수진아, 잠깐! 우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정말 동생이 아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수진아, 네 얼굴 좀 봐. 안색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수진아, 우진이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진아, 나 진짜 가봐야 해. 나중에 연락할게. 알았어. 조심해서 가. 집 도착하면 연락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우진이가 다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름 저녁이었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 집안 형편이랑 우리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니? 우진이, 네가 나중에 힘들어질 게 걱정돼서 그래. 신분이 다르면 정말 힘들어. 신분,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도 2개나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을 저는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우진이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셨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보였어요. 우진이네 집 깨끗한 벽과는 너무 달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나, 왔어? 동생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그냥... 아, 남자친구 만났구나. 잘 됐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왜일까요? 왜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우진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진심인데 우진이도 저를 사랑하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동생 괜찮아? 전화 좀 해줘. 또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걱정돼. 집 도착했으면 연락해. 그리고 또 혹시 오늘 우리 엄마가 이상한 말 한 거 들었어?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우진이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부모님 직업을 말할 때 얼마나 고개가 숙여졌는지 그 모든 걸 우진이는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날 밤 저는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우진이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만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만 맞춰서 가고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하러 갔습니다. 수진아, 어느 날 우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줘. 싫어. 너 나 피하고 있잖아. 피하는 거 아니야? 바빠서 그래. 거짓말. 수진아, 나 좀 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우진이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우리 부모님 일은 내가 해결할게. 시간만 좀 줘. 어떻게 해결할 건데? 설득할 거야. 계속 얘기해서 엄마 마음 돌릴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될 거야, 우진아. 네 부모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어. 왜 포기를 그렇게 빨리 해? 포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현실이야. 차가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현실? 현실이 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현실 아니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우진아. 저는 우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희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너한테 안 어울려. 그게 무슨? 의사 집안에 청소부 딸이 어울릴 것 같아? 나도 알아. 안 어울린다는 거. 수진아. 미안해, 우진아. 나 먼저 갈게. 우진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뒤에서 우진이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는 누구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청소부와 가정부의 딸, 중졸, 부모를 둔 딸, 가난한 집 딸. 그게 저였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어도 저는 제 출신을 바꿀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늦은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먹었어. 수진아, 너는? 저도 먹었어요.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60평 되는 집에 청소를 혼자 하시고 오신 거였죠? 엄마, 많이 힘들지? 괜찮아.
이 정도야.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진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자기 집 청소하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것뿐인데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요새 얼굴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건강 챙겨야 돼. 너 우리 집안 희망이야.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망. 저는 집안의 희망이래요. 대학에 간 첫 번째 사랑.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희망이 우진이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진이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이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저는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겠죠? 시댁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친정 이야기를 숨기며 살아야 하는 거겠죠? 명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우진이 친척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우진이도 행복할까요? 대답은 뻔했습니다. 안 돼. 헤어져야 돼. 결심했습니다.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요. 우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기다렸고 전화했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피했고 거절했어요. 우진이가 아파하는 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1996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우진이와 사귄 지 2년 8개월. 우진이 부모님을 만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12월 어느 토요일 눈이 내렸어요. 한방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지금 네 집 앞에 있어. 뭐? 내려와 줄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 내리는 골목길에 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만 입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미쳤어?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너 안 내려오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바보. 우진이 앞에 섰습니다. 검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우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리던 눈이 안경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왜 이러는 거야? 2년 넘게 잘 만났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고칠게. 뭐든지 다 고칠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석 달 동안 나 미쳐버릴 것 같았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우진아, 응? 우리 그만 만나자. 눈 내리는 겨울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뭐? 헤어지자. 우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난이지? 그렇지? 아니야. 진심이야.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석 달 동안 생각했어. 뭘 생각했는데?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우진이가 소리쳤어요. 2년 8개월? 2년 8개월 동안 우리 얼마나 잘 맞았는데. 우진아, 우리 부모님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그날 우리 집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가 한 말 들은 거지?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어. 실수였대. 다시 한번 만나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청소부 딸이야. 가정부 딸이고 가난한 집 딸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해. 소리쳤어요. 중요하다고. 네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너희 집안에 안 어울려. 수진아,
나는 평생 너희 집안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어. 친정 얘기 나올 때마다 고개 숙여야 하는 게 싫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평생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못 지켜.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한테도 못 이긴 네가 어떻게 나를 지켜? 우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 맞아. 내가 의대를 붙었으면, 내가 더 잘났으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우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우진아 그만해. 수진아 시간만 줘. 나 의대 가면 엄마도 인정할 거야.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미 지쳤어. 거짓말이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2년 넘게 너랑 지내면서 너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해. 저도 울었어요. 우진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럼 헤어지지 말자. 응? 우리 계속 만나자. 내가 뭐든지 할게. 안 돼. 왜? 우진아, 나 너를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우진이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우진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랑 결혼하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해. 분명히 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부모님 보면서, 병원 동료들 만날 때마다, 집안 얘기 나올 때마다 넌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런 일 없어. 있어. 분명히 있어. 사람은 다 그래. 수진아,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밖에서 우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밖이 조용해졌어요. 우진이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눈 내리는 골목길, 우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안녕, 우진아.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말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2년 8개월이 끝났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우진이와 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우진이는 휴학과 함께 군 입대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이와 헤어진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1997년 봄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수진아, 밥 먹었어? 어느 날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어요. 대학 입학 때부터 저를 좋아한다고 주변에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우진이와 사귀는 동안에는 태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먹었어. 거짓말. 점심시간인데 도서관에 있잖아. 가자, 밥 사줄게. 괜찮아. 괜찮긴. 안 먹으면 쓰러져. 가자. 태수가 강제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자주 밥을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태수는 우진이와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고 잘 웃었고 적극적이었어요. 우진이처럼 무뚝뚝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가슴은 뛰지 않았어요. 우진이와 함께 있을 때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가슴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1997년 겨울, 태수가 고백했어요. 수진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도서관 앞 벤치에서였습니다. 태수야. 알아. 넌 아직 우진이 못 잊었지? 나 다 알아. 근데 나 상관없어. 천천히 날 봐줘. 언젠가는 네 마음을 내가 얻을 자신 있어. 태수의 눈이 진지했어요. 나 너한테 설레지 않아. 가슴이 안 뛰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랑은 키워가는 거잖아. 설렘보다 중요한 게 편안함이야. 나도 정말 좋아하거든.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게. 그렇게 태수는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1997년 내내요. 매일 밥을 사주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1997년 겨울이 지나고 1998년 봄이 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나랑 사귀어줄래? 태수가 또 물었어요. 우진이와 헤어진 지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진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태수야, 나 솔직히 말할게. 응, 말해. 아직도 우진이 생각해. 잊혀지지가 않아. 알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날 좋아하면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행운하지. 너 같은 사람한테 기회라도 받았으니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진이처럼 심장이 뛰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그럼 사귀자. 진짜?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나 너를 이성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태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노력할게. 네 마음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태수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1998년부터 1999년 여름까지 1년 반 정도 사귀었습니다. 태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했고 배려심이 많았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1년 반을 사귀어도 태수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친구 같았어요. 수진아, 어느 날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내년에 졸업하잖아. 졸업하면 취직해야 하고. 알아.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2년 가까이 생각했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너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 결혼해줘. 태수야, 나 아직도 우진이를 알아. 근데 괜찮아. 태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불같은 사랑도 있고 따뜻한 사랑도 있고 나는 네가 날 따뜻하게 좋아해주면 돼. 불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태수야, 그리고 나는 확신해. 우리가 결혼하면 언젠가는 네가 날 사랑하게 될 거라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태수와 결혼해도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태수는 머리는 똑똑했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부모님도 일용직일을 하셨고 형제들도 많았죠.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우진이 같은 부유한 집안 사람보다 태수 같은 사람이 제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우진이네 어머니 같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일도 없을 테고요. 1999년 여름, 27살에 저는 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왔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문득 우진이가 생각났어요. 우진아, 미안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말하지 못한 사과가 가슴속에만 남았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을 할 때 눈물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혜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다정했고 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난은 저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저도 일을 해야 했고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2000년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2002년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해 동창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우진이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니,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진이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생각하면 아플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가을 회사 점심시간 때 우진에게 연락받은 그날 밤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늘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우진아, 늘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 날부터 우진이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제는 무리한 얘기해서 미안했어. 혼란스럽게 했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오늘 비 오네? 우산 챙겼어? 점심 맛있게 먹어?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요. 밤마다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문자 받았지? 답장이 없길래 혹시 부담스러웠나 싶어서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응? 나 너 만나고 싶어. 정말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진아, 나도 알아.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거. 딱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아, 나 무서워. 뭐가? 만나면 내가 13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까지 다 부서질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 기억 속에 넌 24살이야. 검정 돋보기 안경 쓰고 무뚝뚝하지만 다정하던 그 모습. 근데 지금 만나면 우리 둘 다 나이 든 모습을 보게 될 거잖아. 우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맞아. 나 이제 완전 대머리야. 개도 나왔고 완전 아저씨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주름 생기고 뱃살 쪘어. 그래도 보고 싶은데. 우진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도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어느 날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왜? 멍 때리고 있잖아. 무슨 고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진이를 만나지 않기로요. 2009년 12월 초였습니다. 저는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 신호가 울리자마자 우진이가 받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만나지 말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도 한 번쯤 보고 싶어, 정말로. 근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만나는 순간 우리가 13년 동안 간직해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진이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우진아, 나 근데 그때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헤어질 때 우리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거 사실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 나 널 정말 사랑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난 너를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랬어. 나 알고 있었어. 우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 거짓말 못 하잖아. 목소리에 다 나와. 그때 알았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실 그때는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거든. 미안해, 수진아.
둘은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나눴습니다. 수진아. 응? 너랑 함께했던 그 2년 8개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괜찮아. 만나지 못해도 너를 내 기억 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진아, 행복하게 살아. 너도. 나 이제 연락 안 할게. 고마웠어, 우진아. 정말로. 나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13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했어. 행복해, 우진아. 안녕, 수진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진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시절 내 청춘이 되어줘서.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자. 나도 고마워, 수진아. 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시간이 흘렀고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찬바람에 문득 13년 전이 생각났어요. 오후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 수첩이었어요. 우진이랑 도서관에서 공부. 우진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던 메모 내용. 28년 전 22살의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뭐해?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옛날 물건 정리 중이야.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밖 노을을 봤어요. 삶이란 게 이런 거겠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흘러가는 나날들이요. 그리고 잠깐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진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시절 웃고 있던 24살이 됐습니다. 에필로그. 이 사연을 보내주신 수진 씨의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우진이와의 연락과 만남은 없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이는 제 청춘 속에 영원히 24살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13년. 첫 번째는 잊으려 애쓴 시간, 두 번째는 받아들인 시간이었다고 하시네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수진 씨의 사연,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나 우진이야. 와, 단 4글자죠. 여러분, 만약 13년 동안 정말 애써서 완벽하게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 이 짧은 문자 한 통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압도적으로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메시지에서 시작됩니다.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날아온 이 문자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37세 직장인이었던 수진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연이죠. 오늘은 방금 들으신 이 애틋하고 마음 아픈 사연의 뒷이야기를 저와 함께 시각적 자료들을 보면서 딥다이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 그 너머에 과연 두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어떤 심리적 폭풍이 일고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사연에서 수진 씨 아는 언니가 했던 이 말 기억하시죠? 여자는 첫사랑을 잊기 위해 사랑을 하고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어 사랑을 한다. 어쩌면 약간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을 딱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묘한 노스텔지어를 안고 본격적으로 수진 씨와 우진 씨의 엇갈린 마음을 한번 해체해보겠습니다. 섹션 1, 사연 속 그날 밤 13년의 무너짐입니다. 제일 먼저 2009년 가을 수진 씨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맹렬한 감정의 현실부터 살펴볼게요. 13이라는 숫자, 참 무겁게 다가오죠. 37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제야 내 삶이 완벽하게 안정됐다고 믿었던 수진 씨잖아요. 그런데 그 단단해 보였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까지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팍 하고 터져나오는 그 압도적인 무게감, 우리 모두 사연을 들으면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정말 평범했던 목요일 오후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딱 4글자가 뜹니다. 나
우진이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 휴대폰에 진짜 유령처럼 하지만 과거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 충격. 수진 씨가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짧은 문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섹션 2. 수진의 엇갈린 진심, 현실의 무게입니다. 이제 시점을 1996년 겨울로 돌려볼게요. 수진 씨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서야만 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 속에서 수진 씨가 뱉었던 이 차가운 이별의 말. 우리 그만 만나자. 사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진심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거든요. 내 초라함을 들키기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내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을 싹둑 끊어내야 했던 수진 씨 마음은 대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겉으로는 우린 안 맞는다면서 엄청 차갑게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우대 지망생 우진이의 배경, 그리고 청소부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부모님을 둔 자신의 배경, 이 둘 사이에 수진 씨가 느꼈던 거대한 계급의 벽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현실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슬픈 방어 기제였던 거죠.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라서 더 가슴이 아립니다. 자, 섹션 3. 첫사랑에게 전화하는 심리,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진 씨의 입장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 우진 씨의 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학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왜 남자는 13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첫사랑에 연락처를 애써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냥 한번 찔러본 걸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끝맺음 없이 툭 끊겨버린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진 씨한테 수진 씨와의 이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완성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뇌가 그 미완성의 사랑을 13년 내내 놓지 못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진 씨는 1996년 당시에 진짜 이별 이유를 듣지 못했잖아요. 마침표를 못 찍은 거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대 진학이라는 꿈까지 포기하게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어요. 현실에서 전혀 행복을 못 찾고 방황했던 거죠. 결국 우진 씨한테 수진 씨에 대한 기억은요, 자기가 가장 찬란하고 순수했던 시절,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종의 감정적인 닷 같은 거였어요. 그냥 그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위안을 얻고 싶었던 아주 처절한 그리움이었던 겁니다. 섹션 4. 첫사랑이 잊히지 않는 이유, 기억의 과학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유독 첫사랑만큼은 이렇게 징글징글할 정도로 강렬하게 남는 걸까? 그 과학적 이유를 알아볼게요. 수진 씨의 삶을 보면 우진 씨와 남편 태수 씨,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진 씨와의 사랑이 내 모든 감각을 깨우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강렬한 열정이었다면요. 반대로 남편 태수 씨와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현실적 생존 도피처에 가까웠죠. 우리 뇌는 생리적으로 감정이 막 폭발했던 그 처음의 자극을 가장 강력하게 각인한다고 해요. 수진 씨가 그저 평온하게 살다가도 단 10분의 통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뛴 건 바로 그 과거에 강렬했던 기억 회로가 확 하고 다시 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섹션 5. 기억으로 남겨둔 마지막 선택, 청춘의 보존입니다. 이제 이 사연의 결말부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수진 씨가 내렸던 정말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성숙했던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진짜 많이 울컥했거든요. 수진 씨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면 13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까지 다 부서질 것 같아. 중년이 돼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그 24살의 눈부시던 청춘,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제되어 있던 첫사랑의 예쁜 기억마저 현실에 덧씌워져서 망가져버릴 거란 걸 알아챈 거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서로를 완벽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만나지 않음을 선택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고도 슬픈 결단 아니었나요? 이 두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1994년 그 풋풋했던 사랑의 시작부터 96년에 너무나 아팠던 단절, 그리고 13년이 흐른 2009년 감정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지나서요. 마침내 2022년 50세가 되어서야 수진 씨는 과거를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토록 날카롭고 베일 것 같았던 청춘의 아픔이 세월이 약이라고 점차 부드럽고 애틋한 한 폭의 수채화처럼 싹 번져가는 이 과정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네요. 2009년 그들의 마지막 10분 통화? 이건 그냥 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죠. 수진 씨가 드디어 그놈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그때 거짓말한 거야 하고 진심을 고백하고 우진 씨도 알아, 나 다 알고 있었어 라며 그걸 따뜻하게 품어주는 순간 13년 동안 골마있던 미완성으로 남았던 두 사람의 상처가 비로소 씻은 듯이 치유된 겁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과거를 예쁜 과거의 자리에 남겨둔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진짜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섹션 6. 만약 당신이라면 시청자의 생각입니다. 오늘 수진 씨와 우진 씨의 사연을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쫙 해체해 봤는데요. 쭉 따라와 주신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 13년 후 여러분의 휴대폰에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지만 너무나 아프게 헤어졌던 첫사랑의 이름이 뜬다면 여러분은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수진 씨처럼 용기 내서 진심을 다 털어놓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덮어두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왠지 오늘 밤은 이 짙은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혹시 가슴 한편에 고이 묻어둔 여러분만의 첫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